네, 치면상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보기는 싫은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9% 코스피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5,500억 원 가량을 팔았습니다. 2,532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3.49%. 네, 수치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양시장을 합치면은 거의 7,300억 원 가량을 팔았다. 이렇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총 3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는 유일하게 셀트리온, 하나오션, 크래프톤만 강보합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매니저 한 주 마무리는 금요일 팀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춘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략하게 오늘 시장 어떻게들 보셨는지 한 주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의 한 주 평은요? 네, 아프지만 필요한 조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아픈데. 네, 굉장히 아프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털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신기하게도 코스닥 신용잔고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과정이 한 번씩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조금 더 많이 강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좀 많이 조정이 심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신용잔고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좀 억제되는 악성 물량들이 어느 정도 없다 보니까 한 번은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조정이 이번에 끝났다라고 단정짓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맞아요. 조정이 좀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요일 날 반대 매매가 추가적으로 이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에 대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아래 꼬리에 대한 방향성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아예 끝났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진 않았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 한 주 평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저는 가치주를 싸게 살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미국 증시 때문에 미국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때문에 관련 있게 됐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치주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코로나 이슈 등등 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때에 사실 상장 폐지를 이미 5년 전에 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정말 인공호흡기를 대고 연명을 하면서 어렵게 넘어오는 때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정부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3월 달부터 정말 부실한 기업들 쳐내고 상장 폐지를 시킬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가치주들은 그렇게 저평가된 가치주들은 낼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제가 보기에 3월 4일부터 이제 거래가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정말 쌉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저평가된 가치주를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준현 매니저님 한 주 평 들어볼까요? 네,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지수는 상단과 하단이 그렇게 지금 크게 떨어진다던가 크게 오를 만한 뭔가의 호재, 이슈, 정보 등등등이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나 이런 시장 흐름보다는 종목 선택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물론 시장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전일 미증시 영향에 의해서 급락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자, 오늘 등락률 상위권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 오늘 그래도 하나, 둘, 셋, 네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도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오르는 종목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리 또 시장이 좋아도 10%, 20% 이상 빠지는 종목도 있고 하한가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 쪽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민성 매니저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점심때 넘어가지고는 시장 빠지는 거 보고 3% 넘어가는 거 보고 HTS 끄셨다고? 솔직히 HTS 껐습니다. 예. HTS 끄고요. 넷플릭스 켰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죠. 넘어가 주세요, 빨리. 네. 네. 그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시장만 탓하지 마시고 내 종목
저렴한 자리에서 내가 매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얼마나 또 잘 오르려고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고요. 지수보다 종목 선택에 집중을 해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현재 오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39, 3.49% 하락한 모습 보여줬는데 다음 주 마냥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오늘 특이점을 원래도 세 가지만 준비를 했었는데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이 이제 원자재, 중국 원자재를 사용해서 우회 수출하는 이 알루미늄에 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 먼저 짚어보고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한국을 처음 겨냥했다라는 뉴스도 있었죠. 오늘 중국 원자재를 사용해서 우회 수출하는 국내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며 도합 85%의 관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수치인데요. 자, 중국의 하청을 받는 이 기업들이 피해가 좀 있을 것으로 현재 뉴스 보도로는 나왔습니다. 피해 기업들 주가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알루미늄 전선 쪽으로 시작했지만 불길이 더 커지는 것 아닐지 좀 우려가 됩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네. 자 어떻게 일단은 보십니까? 이쪽 한쪽만의 이 섹터만의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 관세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쉽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큰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라고 좀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85% 이런 정도의 이슈가 나올지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맞아요.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알루미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다른 쪽으로 파생되기보다는 이제 알루미늄에 좀 집중적으로 우려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우회 수출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 기업에서 중국계에 대한 수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중국을 수출하는 데끔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산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서 도와준 우회 경로를 한국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년치에 대한 과세까지 모두 다 크게 부과를 하겠다. 반덤핑을 같이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상장사 중에서는 대원전선, 가온전선, 이거 LS 에코에너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주가 측면에서 우려감이 많이 커질 수가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제 업황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이 같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관세가 같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선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해소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전선에 대한 모멘텀은 좀 차트적으로 잘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적으로도 좀 많이 안 좋습니다. LS 에코에너지라든지 가온전선, 대원전선 모두 다 차트가 지금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물대가 크게 쌓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악재 타이밍도 굉장히 안 좋아서 한동안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상 이 뉴스가 6시 좀 넘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현재 반영이 좀 안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현재 뭐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선희 매니저님 월요일 대응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들은? 네, 우선 하나 말씀드릴 게 대한전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미국의 무역부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전선은 빠졌어요. 없습니다. 대원전선, 그다음에 LS전선, 그리고 가온전선, 그다음에 두 개 같은 경우 태화하고 TMC가 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먼저 과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다행히도 이 발표된 내용이 6시 끝나서 났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약간 이런 게 좀 의심스러워서 원래 대한전선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안 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달 시작하면은 3월 3일 날은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고 네. 3월 4일부터 거래가 되는데 아마
분명히 여기에는 여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전선주 중에서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5개 종목 같은 경우 상장돼 있는 종목은 2개, 3개 정도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비중을 줄여보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5개의 종목들만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섹터 전체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박준현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전선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아까 뭐 조선일 매니저도 대한전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처럼 대한전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뭐 대한전선이죠. 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뭐 대한전선도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하락할 만큼 하락했네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고 뭐 그 외의 종목들은 아까 뭐 말씀을 하셨는데 대원전선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가온전선 자 이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요 그동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꼭 이런 노이즈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매매를 했다면 일단 한번 팔고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가온전선만 예를 든다면은 지금 한 44,000원, 뭐 4만 원대까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팔았다가 또 너무 고점, 제가 늘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너무 고점에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죠. 저렴한 시세를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지금 꼭 이런 전선 쪽뿐만이 아니다. 저는 지금 모든 업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음 달 말부터 공매도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분명히 다음 달 말부터 이제 3월 초가 넘어가면 공매도에 대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공매도 타겟은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아니라 많이 오른 종목이 공매도 타겟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은 이제는 차트를 좀 어느 정도 보고 종목을 네.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지금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전선 쪽이 먼저 타겟이 될 것 같고 주가 하락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해버리면은 진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많잖아요. 네. 거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알루미늄에서 가면은 2차 전지 뭐 그쪽도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또 알루코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긴 한데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올랐었던 모멘텀 중에서 우려감이 형성이 돼야지만 패닉셀이 빠질 수가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전선 쪽에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충격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더딜 거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전선에 대한 좀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에 대한 종목 산업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딥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우려감이 형성이 됐고 이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이슈들이 노이즈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이제 반덤핑 관세. 우리나라 국내 알루미늄에 트럼프의 관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월요일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까지 매니저들과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미 해군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K조선. 미 해군 장관 후보가 콕 집어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모든 종목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오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 머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조선이 계속해서 좋으려나 봅니다. 조선일 매니저님. 네. 야, 지금 뭐 고점 논란 네. 우려가 계속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재가 착착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냐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하나 그 증권사에서 하선하라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그때 리포트 나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조선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슈가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국방장관뿐만이 아니고 국방장관 외에도 해군장관이나 장관을 더 뽑는데 그만큼 이 돈을 굴리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는 존 펠런 그 해군 장관 후보자가 상원의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을 보면은 조금 재미있어요. 원래 이제 뭐 리스트업을 몇 분을 했겠죠.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뭐 검증을 어느 정도 받고 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질문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 존 펠런 그 후보자가 그러니까 질문서에다가 가장 먼저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최우선 순위로 원하는 거 뭡니까?라는 질문에 조선 산업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를 만드는 데 쪽에 배팅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관심이 있었고 어제 또 공화당 상원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동맹국 중에 조선 관련 산업에서 이제 미국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콕 찍어서 그 기업이 굉장히 앞으로 미국에다 투자를 바로 이제 작년 5월 달에 인수했던 필리조선소를 얘기하죠.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하나오션이 40%, 하나 시스템이 60% 비율로 투자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기술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그런 한화라는 그런 기업이 다시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함정이나 점수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빨간불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른 종목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선 리포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20-30% 이상 빠졌는데 희한하게도 하나오션만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죠.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이슈를 이미 이제 미국의 상원에 민주당에 있는 상원의원이 조선법을 발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슈를 했었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부과되면서 하나 두 개씩 호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의를 했던 그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19일 날 필리조선소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관련 이슈들을 점검을 했다고 그러죠. 앞으로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다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하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조선 관련 몇 개 업체들을 같이 시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나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이 공화당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초당파적으로 미국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사실 나오고 있는 이유가 중국이 원래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K301법이 발의를 미국에서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선소부터 뿐만이 아니라 해운까지도 물량을 줄이면서 2000년도에 중국이 5% 전 세계 마켓 쉐어를 조선업이죠. 갖고 있던 거를 얼마 전 2023년까지 무려 50%까지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머지 50%를 이제 반반 나눠서 갖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의 약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안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국방 관련해 갖고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 HD 현대중공업도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겠다 맞아요. 또는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두 기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용호상박처럼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한 1-2주 전에 나왔던 하선 리포트 때문에 조선업종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는 판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이때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아무리 기운 센 천하장사도 100m 달리기로 꼭대기에 산을 올라갈 수가 없듯이 중간 쉬어가야 되듯이 기본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조선업 정도 조금 쉬어갈 만한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빌미를 달고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만간 또 미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해군 장관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많은 해군에 들어가는 장비나 무기들을 관리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예산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해군 장관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조만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특히 조선 기업들이 대규모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5월 달에 인수를 하고 12월 달까지 여기에 대한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함정을 이제 뭐 받아서 새로운 함정이나 또는 잠수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MRO 사업을 지금도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더 심도 있게 나오면서 더 큰 수혜가 그리고 더 큰 계약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잘 모르겠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접근해도 괜찮다. 더 오를 거다 앞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준현 매니저님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라면은 지금 조선 사기 되게 힘들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살까? 조정이 와도 좀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준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고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박준현 매니저님의 생각은? 네, 저도 앵커님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요.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한 10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삼성중공업이 예전에는 이제 저가 수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형만 늘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늘어나는데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도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우리 조선업 업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뭐 실질적으로 수주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주는 많이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그거 저가 수주 아니냐 옛날처럼 그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뭐 실적 찍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찍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돌아서는 시점은 올해부터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인데요. 자, 예상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요, 2023년, 그러니까 2023년, 22년부터 수주 소식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흑자로 돌아선 거는 23년도부터 돌아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물론 2025년 올해죠 여기가.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2023년도까지는 적자입니다. 적자 기조고요. 작년에 이제 가까스로 적자만 면했습니다. 539억. 자, 3조 9천억 매출하는데 539억의 단기 순이익을 올렸다라는 거는 매출 구조입니다. 매출 구조에 500억을 벌었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좀 이런 장사는 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역시나 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게 그쵸, 되면 공매도도 있죠. 지금 잠시만요.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의 차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0,000원부터 지금 13,000원까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불과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5,000원짜리였습니다. 5,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이면 거의 3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업황이 뭐 꼬꾸라졌다, 뭐 안 좋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지금 뭐 미국이 중국 선사에다가 뭐 대당 뭐 14억, 많게는 21억까지 세금을 운임을 물린다라고 하는데 업황과 뭐 이런 모든 이슈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위치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저도 조선주를 본다면 그나마 매수할 포인트를 산다면 이거 같습니다. 09년 조선이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사유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 맞아요. 차트 다시 돌려보면요. 그때 그 슈퍼사이클 때 올랐던 거 비교해보면 지금 반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래 조선은 이 맛에 올라가는 섹터고 종목이지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조선일 매니저님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조정식 매수 전략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2008년도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경기가 성장을 할 때 조선업 쪽이 좀 잘 올라갑니다. 그만큼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근데 2008년도 사이클이면 이때 당시에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때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기 시작을 하고 증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정도 사이클이 올라갔었고요. 그 앞전에 있었던 성장 사이클은 이제 IMF가 터지고 나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네. 하고 한강의 기적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금리 자체가 이제 한 20% 넘어가면서 예금만 넣어도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투자처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이 그만큼 이어졌다 보니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도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민감 영향이 따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사이클이 길게 갔었던 건데 지금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3년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기도 하고 네.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가 회복 구간도 아니고요. 여전히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까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보다 먼저 밸류를 당겨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라든지 실적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바로 고밸류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멀티플을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자리는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선주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시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손익비 자체는 다른 종목에서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조선을 뒤늦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해운주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매니저들의 의견도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민석 매니저가 마지막에 이제 해운, 바닥에 있는 해운도 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사실 이것도 아까 뭐 관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국 딱지가 붙어있는 선박에는 모조리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미국의 현재 상태인데요. 자, 과연 김민석 매니저님, 해운은 좀 이 뉴스가 들어올릴 만한 이슈라고 보세요? 업황을? 업황 자체라기보다는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좀 개별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선박의 과세 수수료를 계속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이미 중국 선박에다가 성금을 납부한 것들을 그 성금을 포기해서라도 지금 수주 물량이 취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성금을 포기하는 게 수수료를 부과받는 것보다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은 대부분 한국에 대한 이제 해운주 쪽에 대한 수주로 넘어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수주가 늘어나는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HM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건조한 선박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과, 관세에 대한 부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주는 전반적으로 조선주랑은 좀 디커플링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대부분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대한 수주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관세가 어느 정도 붙는다 하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파이가 더 크다면 이제 악재를 호재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 대비해서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선보다는 해운 쪽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보다는 현재 해운이 좀 더 매력적이고 저렴한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은 조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해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개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주 초에 이 약간 이제 그 배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100만 달러에서 한 대당 배 한 척당 1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4억에서 한 25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야, 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이 배를 싣고 가서 그 세금을 다 낼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분명히 우리 김 매니저님 얘기처럼 캔슬하고 계약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국제선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MM하고 KS 해운인데
국제선사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해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런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적선사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선사도 많긴 하지만 배수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프로젝트가 나올 때 배당을 받아가지고 할당을 받아서 올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국적선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KCTC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2021년도, 20년도, 21년도 때 거의 한 900%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슈가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KCTC 같은 경우는 물류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창고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 위에도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쿠팡이 얼마 전에 또 이제 대규모 물류 창고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관련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해운업종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SM 산나마이다스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료나 여러 가지 것들로 곡물 같은 거를 많이 나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익도 받기 때문에 사실 조선업이 지금 아까 우리 김 매니저님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 보통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먹거리를 이미 쌓아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이나 5년 정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먹거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3년이나 5년치 먹거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1년 뒤보다는 2년 뒤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리고 2년 뒤보다는 3년 뒤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이즈가 볼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재무적으로 회계학적으로 다 맞출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년 후 5년 뒤에 있는 사이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땡겨서 미래에 있는 거를 땡겨서 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가능성을 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3년이나 5년치의 데이터를 수주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말씀드린 대로 재무적으로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나중에 한번 2, 3년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의 매수 기회고요. 해운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운업종 좋다. 저는 두 가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박준현 매니저님, 조선이 될 수도 있고요, 해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은 어디일까요? 네, 저는 조선 기자재 쪽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자재는 괜찮아요? 네, 일단 지금 배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배를 만들면 조선 기자재 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KS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주가 위치 자체도 보면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바닥권에 있습니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4,000원짜리 최근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으로 만약에 수익을 내려면 좋은 기업이 저렴한 시세에 가 있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추적을 시작을 하고 수급이 이렇게 붙을 때 확대해서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급이 붙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차분히 모아두면 큰 낭패는 없다라고 늘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도 이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면 그럴 거예요. 밑에 여기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근데 밑에 하단 부위에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정도면은 2,000원, 500원, 2,200원, 2,300원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모아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보는 이유가 매도를 잘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추세가 어떤지, 시세가 좀 저렴한지, 주가 위치가 좀 저렴한지 이걸 보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거기에 지금 수급까지 이렇게 붙어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을 못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흐름의 차트의 유형이 있는 종목이라면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럼 뭐가 기대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입니다. 또 공매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 공매도라는 게 정말로 지금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크게 공매도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변동성이라든가 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그마한 노이즈, 그다음에 뭔가 우려감, 불확실성이 있다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S 인더스트리 이야기 해주셨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대본을 보니까 해운주가 있긴 해요. 근데 하나오션도 있네요. 네, 조선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오션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배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아무리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만드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성장에 대한 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피크아웃 그렇죠. 우려감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는 또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도 바라봐야 되는 게 조선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업에 대한 선박 제조 플러스에서 MRO에 대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많이 받아가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측면에서는 하나오션에 대한 좀 모멘텀이 여전히 좀 가장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조선업을 좀 우리가 뒤늦게라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근데 굳이나 우리가 조선업을 좀 매력적으로 좀 접근하고 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좀 덜한 HMM을 좀 더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근데 엔비디아 진짜 지금 한풀 꺾인 게 맞다면 네. 오히려 조선이 강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좀 잡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떨어지는 거를 급하게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대한 모멘텀 업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시 한번 찍어줄지 생산력에 대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1년치, 2년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5년치, 10년치에 대한 방향성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고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2년, 3년에 대한 결과치를 바로 단정 짓고 투자를 하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국장 못 믿겠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들 미국 시장도 국장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장이라는 게 국내 증시를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 운동 한다고 그러면서 다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나 또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비중도 그렇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올라가는 쪽만 배팅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사실 큰 손들이나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이미 공매도를 쳐갖고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이 아니고 한 2, 3주 전, 한 달 전부터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북한에서 52조 정도 탈취했다는 이슈뿐만이 아니고 어제는 또 우리 돈나무 언니가 그동안에 10억 불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매도 포지션 잡았다는 거를 드디어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한 하루에 보통 한 1조 원 이상씩 계속해서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그 뜻은 이제 국내 증시로 온다는 얘기인데 저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오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오션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20-30% 이상 종목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그죠? 많이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정도 별로 없어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아까 그런 이슈들이고 이게 저는 이제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는 HM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적선사가 HMM하고 KSS 해운이 국적선사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좀 저는 또 보고 있는 게 피팅 밸브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많은 종목들이 빠졌다고 그랬습니다만 피팅 밸브의 그동안 대장이었던 태광 같은 경우는 태광하고 이제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큰 원통을 이제 용접하거나 이렇게 피팅 밸브를 하고 있는데 얘는 빠지지도 않고 어저께는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1.49%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 그다음에
해운 그리고 조선업에 관련된 기사들을 만드는 이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앞으로 조정이 좀 들어온다면 마이너스 때 모아가시는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력하게 조선에 대해서 코를 외친 조선일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이제 조선이 어떻게 될지 꾸준히 저희가 함께 조선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두 번째 특이점이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이점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이거 조금 무섭습니다. 지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코로나와는 완전 성분이 다른 거라고는 하는데 다시 팬데믹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과 우려가 좀 생겨났습니다. 박준현 매니저님, 네. 코로나 이후에 엠폭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네.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질병에 관련된 바이러스가 한 해에 보통 한 10종류 정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도 중국의 박쥐가 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다 이런 맞아요. 소식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렴에 걸린 103일 된 영아가 지금 간 수치가 폭등했다라고 합니다. 네. 간 수치가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신종 코로나가 지금 국내에서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영아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돼 가지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 대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의 중증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한 미국 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 집에 조류들이 그러니까 새들이 그러니까 조류들이 대거 폐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중증 호흡기 감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류독감이 또 인간에게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안 좋은 소식만 오늘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또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도 상당히 심하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도 빠르게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치료제가 아니라 저는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맞아가지고 코로나 안 걸리게. 우리도 독감 예방 주사 맞지 않습니까? 천연두 예방 주사 네, 맞고 맞아요. 어릴 때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예방 주사가 빨리 저는 나왔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 키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젠 오늘도 일부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코로나 때도 사망자 수가 나오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사망자 수랑 확진자 수 이제 다 단위 바뀔 때. 네, 그리고 네. 사망자 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진단 키트, 그다음에 마스크 그런 것들이 일부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사망자 수도 일단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전이 그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 네. 그다음에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전이 된다 등등등이 조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3, 4월 안에 한 번 정도는 진단 키트라든가 마스크, 그다음 백신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박준현 매니저가 이야기한다는 게 코로나 다시 온다. 이쪽 접근해야 된다. 이쪽 섹터 봐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주식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매니저님, 네. 지금 채팅창에도 코로나에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네. 진짜 이거 오면은 주식이 올라가긴 하잖아요. 네. 접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유아한테 이제 좀 발견이 됐다라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100일에만 좀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코로나까지 조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아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요새 들어서 보시게 되면 저출생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이 하나 낳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온 가족이 그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도와주고 키우려고 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이 하나에 대한 소중한 모멘텀을 좀 계속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진단 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구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으로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가 이제 아기를 보러 가는 데에서는 앞으로 필수적으로 진단 키트를 좀 진행을 하고 나서 더욱더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진단 키트가 다시 한 번 더 대란에 대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코로나가 크게 확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제 크게 유행이 됐을 때 얼마나 좀 우리가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확진자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심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가 수요가 좀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단 키트에 대한 모멘텀이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한번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취약하게 노출이 되는지 잘 알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들 뭐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고 뭐 진단 키트 뭐 그렇게 하는 방법 요령들을 조금 실행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조금 아쉬운 건 요새 황사가 다 심해졌다고 합니다. 마스크 잘 챙기고 쓰고 다니시는 것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조선희 매니저님,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쪽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간다면 종목은요? 저는 이제 수젠텍을 보고 있는데요. 네. 수젠텍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도 이미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현재 태국에 있는 의약청, 식품의약청에 지금 특허 등록을 해놓고 이제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다가 나노 기술을 접목한 제품 같은 경우에 캐나다나 호주 등에 지금 허가 등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진단 키트 중에서도 가장 강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수젠텍도 보면은 윗꼬리 달긴 했습니다만 좀 안정적으로 한 4% 이상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젠텍 같은 진단 키트 종목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젠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준현 매니저님은요? 네. 참고로 우리 똘똘이 스머프 김민성 매니저님이 이제 다다음 달 정도면 애기 아빠가 될 텐데 훈장 줘야 돼요, 요즘에. 요새 애 낳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진짜. 훈장 줘야 돼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진단 키트 쪽이 먼저 진단 키트가 예전에도 2020년도 코로나 때도 아마 그랬던 부분으로 생각이 드는데 진단 키트 쪽을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마스크 쪽도 봐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그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젠텍 똑같은 종목인데 일단 차트를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젠텍의 일봉 차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아직 뭔가 선반영된 부분이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반영된 부분이 없고 거의 뭐 하단 부분 지금 5,000원대, 6,000원대 그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도 한 2, 3거래일 정도 계속 거래가 붙고 있다라는 거. 하방에서 이렇게 저렴한 시세에서 이렇게 붙고 있다, 거래가 붙고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남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들도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들 살 때 같이 사고 남들 팔 때 같이 팔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남들 살 때 지금 남들이 사고 있으니까 그때 좀 같이 사두면 모아두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진단키트 수젠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젠텍이 뭐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수젠텍 이거 간다면 이게 대장이겠는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는 휴마시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단 키트이긴 한데 이 종목은 아예 아직까지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덜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밀리더라도 좀 손익비 자체로 리스크가 좀 덜하고 손절가 라인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좀 변동성이 덜하지만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휴마시스를 좀 더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조선처럼 김민성 매니저님 이것도 시장 여파, 시장이 안 좋으면 사실 이런 섹터들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네. 테마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 부분도 일단 보고는 계세요?
네, 저는 지금 다음 주도 사실 장이 그렇게 좋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라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개별 장세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주목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예. 지금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 또 모멘텀이 나오는 건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계속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특이점도 코로나,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거의 좀 정말 끝나갑니다. 근데 히토류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는 건데 이건 김민석 매니저님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을 하면은 히토류가 지금 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나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하나만 국가 가지고는 이제 모든 거를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변국들에 대한 좀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좀 시장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우크라이나나 미국이 같이 손을 잡고 뭔가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 휘토류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라고 진행이 되면서 우려감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전 세계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바라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90%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체제를 구한다 하더라도 영향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히토류에 대한 관련주들은 같이 반사적인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국내에 있는 히토류 관련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히토류를 생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제 히토류에 대한 좀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히토류를 대체제할 수 있는 페라이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히토류가 공급망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대체 수요 중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일 매니저님. 네. 우리 앞에 있던 특이점도 그렇고 지금 특이점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테마는 좀 2개 연속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는 코로나였고요. 지금은 히토류입니다. 어디 테마가 현재 그래도 더 매력적이에요? 글쎄요. 두 개 만약에 이제 크게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 쪽이긴 한데 또 코로나가 또 창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경기가 또 위축되고 이러니까 참 맞아요. 이게 딜레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막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자칫하면은 경제 규모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중 관계 같은 경우도 지금 악화돼서 악화 이류를 걸으면서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관세나 또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때리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을 보는 견해가 우리나라 다음 달부터 중국에 있는 많은 문화 교류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달에는 또 한학령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더 붙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미국 쪽에서 견제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니네 중국에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중 관계가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코로나 같은 좀 이런 질병들은 많이 좀 전염되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빨리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마에 대한 접근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뭐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로 좀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박준희 매니저님, 그간 사실 매일 사이에 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거와 별반 차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우리나라도 피해가 있을 텐데 타격이 있을 텐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냥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래 왔죠 항상. 네,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 쪽만 신경을 쓰다가 네. 중국은 신경을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중국 자체가 최근 몇 년간에 많이 경제부터 뭐 AI 등등등 핵무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 때리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이제 거의 뭐 폭풍 전야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고 미국한테 대응할 수 있는 게
히토리밖에 없다라고 그건 봐요. 그렇습니다. 네, 히토리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가 또 중국이라고는 하는데 뭐 국채 그거 팔아가지고 또 어디 투자처도 마땅할 때도 없을 테고 히토리밖에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을까. 조만간에 움직이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쵸. 중국 안 때릴 것 같습니까? 미국이 지금은 잼만 날리고 있는 거지 엄청난 펀치를 퍼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또 히토리가 움직인다면 종목 어디로 좀 잡아볼지 박준현 매니저님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티플렉스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아직 뭐 흐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또 하나 8,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3,000원대까지 저렴한 시세를 구축하고 있고 자, 이 자리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저점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상승 추세인데 고점이 높아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이제 상승 추세 통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저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 통로를 만들다 보면은요, 나중에 거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래량,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에 한 번 이상만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이런 앞부분의 정고점, 이런 부분들을 확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조선리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우연찮게 또 겹쳤네요, 종목이. 오늘 네. 계속 겹치네요. 그러게요. 예. 오늘 제가 드리기를 먼저 드렸는데 박 매니저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티플렉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이 히토리 종목은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스테인레스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창원에 있는 특수강 창원에 있는 쪽에서 이제 받아서 이거를 황봉을 깎아가지고 이제 만들어가고 납품을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매출처가 한 1,900개 이상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가지고 스테인레스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얼마 전부터 이제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이미 완벽하게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으로는 매집 차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종목들 보면 거의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급등 나왔던 게 유니온이나 유니온 모텔 같은 건데 그거는 매집 스타일이 조금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지 않나라고 싶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매집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조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적자이긴 했습니다만 그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매집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시세를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플러스 때 보지 마시고 마이너스 때 봤다가 시세 분출할 때 그때 차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플렉스 또 나왔고요.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저는 유니온입니다. 지금 히토류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규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히토류에 대한 규제를 가장 많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히토류에 대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페라이트를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페라이트를 생산하는 유니온이 좀 테마적으로도 강한 시세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를 보더라도 지금 224일선 라인을 좀 깨지 않고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매물대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모아가는 전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좀 더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네. 차트 잘 만들 때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온까지 들어보면서 히토류 주제로 한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니저들과 어디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인사이트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김민성 매니저님 이 출산과 관련된 아주 축하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지금 분유 버프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들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저희 아이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성별도 궁금해하고요. 네,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분유 버프를 받고 좋은 종목들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김민성 입장해서 오시게 되면은 궁금하시하는 이제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유 버프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이어서 주선희 매니저님 어떤 버프를 받고 계시죠? 네,
네. 저도 많이 응원을 받아야 될 텐데요. 네. 어제는 제가 이제 한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상한가를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에서 10원 약간 모자라까지 들어갔는데 굉장히 뭐 오늘 장이 안 좋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이 엄청 좋습니다. 공감 능력이. 네, 자랑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 조선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무료입니다.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늘도 장 끝나고 3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했는데 주말을 오늘 또 뭐 3일 동안 또 연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예.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셔서 오늘 올려드렸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이 어려워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면요.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춘현 검색하시면 저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패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차트를 뭐 한 10개 가까이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일이었죠. 어제 시초가 공략을 토니모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토니모리 어저께 시초가에 공략했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빨리 지금 네이버 밴드 키시고 박춘영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토니모리 시초가에 내가 샀다면 박준현 매니저와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집니다.